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요즘처럼 날이 더워 에어컨 없이 못 사는 계절이 되면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전기세가 아깝다며 에어컨 한번 제대로 켜지도 않고 무더운 여름을 나시던 저희 아버지 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절약 정신이 엄청 투철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 막내로 헐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저희 삼형제를 혼자 키우셨어요. 엄마는 제가 어릴 적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전 엄마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하죠. 워낙 어릴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졸지에 세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될 처지가 된 아버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며 돈을 버셨고 그 돈으로 저희 삼형제를 먹여 키워야 했기 때문에 휴지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죠. 하지만 아무리 아끼고 또 아껴도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먹을 입은 많은데 수입은 한정이 돼 있으니 늘 돈이 없어 허덕일 수밖에 없었죠. 저나 형들은 제대로 씻지 못해 늘 꾀지지했었고 옷도 늘 어디서 얻어왔거나 시장에서 싸게 파는 옷들을 입었어요. 막내였던 저는 형들이 입던 옷을 물려받아 다 낡아빠진 옷을 입고 다녔고요. 그래서인지 저랑 같이 놀아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내내 외톨이였고 암울한 유년기와 10대를 보냈죠. 그러다 형들 둘 다 군대를 가고 제 나이 19살이 되면서 제 인생의 암울기가 끝났습니다. 갑자기 집안 사정이 좋아졌거든요. 운이 아주 좋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전기기술자로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분께서 기술 이민을 하는 건 어떠냐는 얘기를 했대요. 한국에서야 전기기술자가 큰 돈을 못 벌지만 외국은 다르다고, 외국 가서 살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외국은 기술자를 높게 쳐주는 나라라고요. 또 외국에서 살면은 저희 삼형제한테도 분명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셨고 이왕이면 외국 돈이 쌀 때 미리 사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미리 달러를 구입하기 시작하셨대요. 집안에 돈이란 돈은 싹싹 털어서 없는 돈까지 탈탈 털어 집까지 담보 잡아 대출을 받아서 나온 돈으로 전부 달러를 구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끌어모으고 쥐어짠 돈이 3천만 원 정도였대요. 그리고 이제 이민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는 와중에 갑자기 IMF가 터져버렸대요. 그래서 이민이고 뭐고 다 없는 얘기가 됐고 억지로 끌어모은 전 재산 다 날리겠다 싶어서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하셨는데 뉴스에서 환율 얘기가 나오더래요. 달러가 2,000원 가까이 올랐다고요. 그 금액은 원래 아버지가 구매한 달러 금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어치의 달러가 환전을 하고 나니 6,500 정도가 되었고 아버지는 순식간에 2배가 넘는 돈을 버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재테크에 눈을 뜨게 되셨죠.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처음으로 깨달으셨대요. 그리고 자연히 주식을 알게 되었고 100원이 1,000원, 1,000원이 만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 귀가 솔깃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돈 들어갈 구석인 천지인 저희 삼형제 때문에 안 그래도 눈앞이 캄캄하던 차에 이거다 싶으셨대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어 책도 사시고 주식 투자 관련 공부를 하셨답니다. 주변 지인들은 나라가 망하는 판국에 잘못 주식 샀다가 몽땅 말아먹을 거라며 하지 말라고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안 들으셨대요. 내려가도 언젠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던 전 재산 중 반은 쓰지 않고 나머지 반인 3천만 원을 갖고 주식을 시작하셨죠. 책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긴 장기 투자를 생각하며 샀대요. 근데 극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 거라 예상했던 IMF가 생각보다 빨리 극복이 됐고 그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면서 아버지가 샀던 주식이 원래 금액보다 1,800배가 넘게 올랐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갑자기 3천만 원이 5억이 넘는 돈이 되어버리니 아버지도 무서워졌대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되는 건가 현실성 없게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게 되셨고 늘 가진 돈의 적정 돈만 투자하는 버릇을 들이셨대요. 또 주식을 하시면서 원래 샀던 금액의 반토막이 나거나 투자했던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될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실패를 통해 크게 공부한 셈 치며 계속 주식을 하셨죠. 그리고 제 나이가 19살 때 6천만 원이었던 재산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제가 군대 갈 쯤 되니 몇십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후 제대하고 나와보니 재산은 100억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어요. 평생 꿈에도 못 꿨던 좋은 집에서 살게 됐고 아버지는 더 이상 일을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꾸준히 신문을 보시며 뉴스를 보고 공부하시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주식 투자만 하시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아버지였어요. 옛날 절약하며 살던 습관이 돈이 많아졌다고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좋은 집에서 살게 됐지만 일하는 사람 하나를 안 두셨죠. 마당 정원이며 잔디며 모두 다 직접 일구고 가꾸셨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모두 스스로 하셨습니다. 여름엔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한번 안 트셨고 선풍기만 틀며 지내셨죠. 옛날에는 손발을 씻은 물을 다시 한번 쓰곤 하셨죠.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딴에 많이 유해주고 양보하신 거겠지만은 형들은 그런 아버지를 늘 질색을 했죠. 언제까지 저렇게 아끼고만 사실 거냐며 욕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저희한테 주식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주식 시작할 때부터 봐오던 하도 많이 봐서 떼타고 너덜너덜해진 책을 들고는 이 책을 좀 읽어보라며 성공하려거든 주식을 내야 한다며 저랑 형들한테 거의 매일같이 말씀을 하셨죠. 형들은 그런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맨날 거창하고 허황된 이야기를 늘어놓은 후에 아버지한테서 돈을 뜯어갔죠. 그럴 때면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돈을 내어주셨고요. 근데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잃는 건지 형들은 아버지한테서 뜯어간 돈을 매번 날려먹었죠. 그래놓고 이번엔 정말 잘 될 거라며 늘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런 형들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매번 돈을 내주시는 아버지도 좋게 안 보였고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관심도 없는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처럼 저도 형들처럼 달라고 떼써야 했던 건지 제가 뭘 하고 다니든 크게 관심이 없어 하셨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으셨고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우연히 동아리에 들어갔다가 음악에 흥미를 갖게 되면서 밴드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제가 음악하는 걸 반대를 하셨어요. 세상에 어디 할 게 없어 딴따를 하겠다고 하냐며 음악이 무슨 돈벌이가 되냐고 크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맨날 돈만 쓰고 다니는 형들에 비하면 난 양반인 것 같은데 나한테만 왜 이러는지 싶었죠. 집에 오면 빈둥거리기 바쁜 형들과는 다르게 아버지 집안일 하실 때 거들면서 같이 하고 밥도 해놓고 설거지도 착착 해놓고 그랬는데 형들이나 아버지나 제가 그러는 걸 모두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실 때 모시고 같이 가드리고 공과금 처리하는 것부터 집안의 작고 큰 일은 죄다 제가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랑 같이 했는데 고맙다는 인사 한번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 형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 불만은 더 커졌죠. 아버지는 큰형이랑 둘째 형한테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각각 한 채씩 해주셨거든요. 전 이제 나이도 있으니 혼자 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살면 되지 결혼한 것도 아닌 애가 집이 왜 필요하냐고 하시더라고요. 때문에 집안일이며 아버지 심부름이며 전부 제 몫이었죠. 형들은 가끔씩 형수님들이랑 찾아와서는 돈 없다고 우는 소리만 해야 되고 아버지한테 돈만 뜯어갔고요. 여태 퍼준 돈이 얼마고 해준 돈이 얼마인데
왜 아버지만 보면 돈 없다는 소리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버지한테 당연하게 돈 얘기하는 형수님들도 뻔뻔해 보였고요. 그러다 첫째 형네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형이 도박에 빠져서 돈이란 돈은 죄다 도박판에 꼬라박았고 그거 회복하겠다고 또 도박을 하다가 아버지가 해주셨던 아파트까지 날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는 애 두고 도망가 버렸고요. 그 일로 형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아버지한테 울며 매달렸고 형의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충격에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긴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셨죠. 아버지가 그렇게 입원해 계셔도 큰형은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며 지살공리만 하기 바빴죠. 둘째 형네도 병실라서 기껏 한다는 말이 통장은 어디에 두셨냐, 중요 서류는 어디에 두셨냐, 현재까지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있으신 거냐 이딴 것만 물으셨고요. 누가 봐도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형들의 말과 행동에 아버지는 더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여태 저희를 잘못 키운 것 같다며 차라리 없이 살았던 게 더 나았던 것 같다고 그러셨죠. 전 그런 아버지 옆에 붙어서 매일같이 병간호를 했습니다. 혹시나 잘못되실까 봐서 무서웠거든요. 형들이 저렇게 아버지 속을 썩이고 있는 마당에 저까지 이기적이게 구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절 둘째 형수님은 아버지 돈 노리며 효자 행세하는 사람이라고 매도까지 했지만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 둘째 형수랑 형수가 사고를 쳤어요. 아버지는 나아질 기미 없이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고 계셨고 병원에서도 맨날 안 좋다는 얘기만 하니 곧 조만간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버지랑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멋대로 부동산에 내놨더라고요. 그 사실을 저랑 아버지는 둘 다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부동산 하시는 아버지 친구한테 전화를 받고 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집이 매물로 나와 있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안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 일로 아버지는 노발대발을 하셨고 둘째 형네는 뻔뻔하게 나왔어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하는데 나아질 기미는 없고 전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집 파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뭐야? 그렇다고 내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집을 판다고 내놔? 아 그럼 그 집을 팔지 어떻게 해요? 설마 그 집 얘 주려고 한 건 아니죠? 그 집이 네 거야? 어떻게 하든 내 맘이지 네가 왜 상관을 해? 아니 그 집이 얼마짜린데 그게 말이 돼요? 형이랑 저한테는 아파트 한 채씩만 달랑 해줘놓고선 액수가 틀리잖아요. 그동안 니놈들이 사업한다고 결혼한다고 돈 없다고 뜯어간 돈만 해도 엄청나. 아마 계산기 두드려보면은 니들이 더 받으면 받았지 덜 받진 않았을 거야. 아 그건 그거고요. 어차피 그 돈들을 유산이라고 정식으로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용돈처럼 주신 건데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럼 막내한테 그 집 주는 거면은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은 형이랑 저만 주는 거예요? 뭐? 내 통장에 있는 돈은 왜? 그걸 왜 니놈이 탐내? 그거 이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 갖고 계셨던 재산 죄다 저희 삼형제 앞으로 남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할지 미리부터 확실하게 하면 좋죠. 나중에 자범이나 형제간 분란도 없을 거고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버님.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괜히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랑 이 사람이랑 둘이 아버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도 생각해 주시고요. 괜히 도련님이 여기서 병간호 했다고 그거에 혹하시지 말고요. 둘째 형과 형수님은 아버지를 보며 뻔뻔하게 말했어요. 거의 내놓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두 사람의 말에 말을 잃고 계셨던 아버지가 둘 다 나가라며 내쫓으셨죠. 그리고 그날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뒤척이셨어요. 새벽에 혼자 조용히 훌쩍이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다음날 첫째 형도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둘째가 어제 여기 왔다 갔다면서요. 유산 얘기했다던데 아버지 아시죠? 원래 유산은 장남이 제일 많이 받아야 하는 거. 넌 또 뭐야?
저번에 돈 얘기하고 그렇게 가놓고 내내 소식 없다가 무슨 유산 타령이야. 일단 대답부터 하세요. 저 유산 더 많이 주신다고 얼른 대답부터 해주세요. 아주 네 아비를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냐? 아니 대답부터 해달라니까요. 니놈 더 줄 마음 요만큼도 없다. 됐어? 제사 한번 제대로 못 받으면서 저 손길 떠돌고 싶으세요? 평생 장남이라고 대화 한번 안 해주시더니 돌아가시는 마당에도 이러시는 겁니까? 형, 아버지 아직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 근데 무슨 유산 타령이야? 넌 가만히 있어. 아버지랑 내 얘기에 괜히 끼어들지 말고. 평생 형 말에 토 한 번 단 적이 없던 전 참다 못해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몸 안 좋으시니까 다음에 얘기해. 이러다 아버지 또 쓰러지셔. 평소 같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형의 말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겠지만 힘든 듯 심장 부여잡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제 말에 성질을 잔뜩 부리다가 당장 날아가게 생긴 집부터 먼저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말한 뒤 병실을 나갔습니다. 너 김 변호사한테 연락 좀 해라. 내일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그리고 집에 좀 다녀와. 아버지 통장이며 인감이며 죄다 어디 있는지 알지? 평소 아버지를 대신해 통장 정리며 세금 관리 등을 하던 저는 아버지의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대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고 집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들을 싹 다 챙겨서 가져다 드렸어요. 혹시라도 못 빠뜨렸을까 싶어 금고 속에 있었던 건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갔다가 내일 저녁에 다시 병원으로 오라는 아버지 말씀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마 제가 없을 때 유언을 미리 남겨놓으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